현재 전 세계의 시선이 한 한국 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사, 세계자연기금, 세계은행, 다양한 NGO와 영국, 캐나다 등 수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주말마다 이 섬을 찾고 있는데요. 이들은 완도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세계적인 기준 모델, 즉 골든 스탠더드라 평가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사례로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바다의 숲이라 불리는 해조류 덕분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라면 완도는 해조류를 통해 새로운 지구의 허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년 88만 톤에 달하는 해조류가 완도의 바다에서 자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자연의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도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계기는 2021년 나사가 해당 지역 해조류 양식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나사는 완도를 해조류 양식의 대표적 지역으로 소개했고 이후 세계 환경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기관인 세계자연기금, 세계은행, 다양한 NGO뿐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의 해조류 전문가들까지 완도를 찾아 그 가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방문단은 완도의 미역 양식장을 둘러보며 해조류의 성장과 수확 과정을 체험했고 완도군과 해양바이오 연구기관이 진행하는 해조류 관련 연구와 제품들을 살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나사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 방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완도에서는 부표에 매달린 로프를 활용해 해조류를 키우는데 이 방식 덕분에 해조류가 수면 가까이에서 충분한 햇빛을 받고 간조 시에도 바닥에 긁히지 않습니다. 나사는 이러한 양식 방식이 다른 식량 생산과 달리 담수나 비료 사용이 거의 없어 환경 부담이 적으며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조류는 자라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기르는 일은 마치 지구를 살리는 활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자연기금 양식업 부회장 폴 도빈스는 완도를 전 세계 해조류 양식의 대표 모델로 꼽으며 이곳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역 사회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사와 여러 국제기구들은 완도의 해조류뿐 아니라 한국 고유의 해조류 식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나사는 한국에서 산모의 출산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미역국을 먹는 전통과 세계적으로 수출량이 가장 많은 한국김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도 한국의 해조류 식습관을 집중 조명했는데 유명 신문 르몽드는 한국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다라는 제목으로 심층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르몽드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해조류 관련 취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국립수산해조류연구센터의 온난화 대응 해조류 품종 연구개발 과정을 취재하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해조류가 선호되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밑부분이 질긴 식감 때문에 거의 소비되지 않았고 한국의 김 역시 과거에는 검은종이라 불리며 외면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몽드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해조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해조류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탁월합니다. 16종의 해조류를 분석한 결과 단풍나무보다 3배 이상 높은 탄소 흡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도의 해조류는 재배 방식에서도 탁월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작물은 농약, 담수, 비료 사용으로 인해 염분과 수질 문제 같은 환경 부담이 발생하지만 해조류는 자연환경만 갖춰주면 추가 자원 없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생산 분야 중에서도 해조류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게 먹여도 자연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약 84배 더 강력한 온난화 효과를 내며 세계 배출량의 18%가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해조류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강력한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소입니다. 소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체내에서 생긴 가스는 방귀와 트림을 통해 배출되며 소와 양 등 반추동물이 배출하는 메탄은 전체 배출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500kg 정도 되는 소 여러 마리가 1년 동안 내뿜는 메탄만 해도 50kg에 달합니다. 그런데 호주에 버튼 대학 연구팀은 바다 해조류를 사료에 섞어 소에게 먹였더니 소의 헛배가스가 무려 98%까지 줄어들고 트림과 방귀 배출량 또한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조류 속 성분이 소의 장에서
메탄 생성 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이 해조류를 포함한 사료를 실제 가축에게 급여해 메탄 방출량을 90%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즉, 해조류는 생산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섭취 시에는 지구 온난화 완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처럼 해조류를 식단과 산업 전반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지구 온난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도를 포함한 한국의 해조류 식문화는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도는 이러한 관심을 발판 삼아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설하며 해조류 기반 건강과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는 국제 친환경 인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 수산물과 글로벌 수산물 인증을 추진하며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해조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준비하며 해조류 산업의 비전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박람회 사전 행사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해조류 재배와 가공 기술, 연구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52개국에서 해조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도는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조류 양식을 통해 해안 생태계를 보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 완도의 사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표 모델로 꼽힙니다. 이 작은 섬이 보여주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은 앞으로 전 세계가 눈여겨봐야 할 사례입니다. 완도가 세계 해조류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며 인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